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서 가져오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본격적으로 야당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행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추천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 상황은 격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야당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1차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직전에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그리고 이제 와서 권한대행이라서 또 임명권은 행사 못한다.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지금 지적입니다. 하지만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이 탄핵을 통해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온 상황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지 30여 분 만에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 본회의 보고까지 하면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저희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긴급 대국민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국가 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라.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체포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란과 역행을 반드시 제압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오후 잠시 후에 3시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이제는 정말 극한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방향대로 권한 행사를 해주지 않자 결국에는 탄핵소추로 안가품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 나라는 얼마나 불안정해지고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민생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것인지는 조금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원내 제1당의 태도를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한다고 하니까 외환시장, 주식시장 급격하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늘 벌써 원달러 환율 1,480원을 돌파했거든요.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든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지 그렇게 권한을 극한으로 행사해서 힘자랑을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서야 되겠는가. 정말 민주당의 이런 비이성적인 태도는 단호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한 이재명 대표의 긴급 성명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금융시장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 것이 여당 탓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합해 보면은 여야가 모두 지금 이 상황을 서로 탓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과연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환율과 경제 상황 이야기는 뒤에 나올 때 좀 다루기로 네. 하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네.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선 최대한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6명에게 받게 되면 1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기각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9명이 심판을 하게 되면 3명이 반대를 해도 6명이 찬성하면은 인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6명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사실상 내란 수계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여야 합의를 해오라 지금 3명을 올린 것 자체가 여야 합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해서 3명의 국회 추천 몫을 올린 건데 대체 어느 헌법에 어느 법률에 국회에서 추천한 몫을 다시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동조하는 것 이거에 또 동조하는 원평을 하는 것 전 전부 다 내란 수계 혐의자 윤석열을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3명, 지금 공석의 이 3명 임명 여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의결 정족수인데요. 야당은 총리 상황으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151석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해서 의결 정족수를 맞춰야 된다. 200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 표결을 지금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 최종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죠. 이 내용도 잠시 후에 혹시 우리 뉴스 중에 결정이 되면 그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된다면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가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상정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네. 정족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좀 남아있는 부분이 될 텐데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그 앞뒤 모순인 거죠. 왜냐하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 해석도 못한다라고 하는 게 한덕수 대행이었던 건데 여야 합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엇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한덕수 총리는 명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서 버틴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그 부분까지도 위법위헌한 것으로 판단이 나겠지만 일단은 뭐 국회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이제 한덕수 총리 쪽에서도 어떤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또 중요한 키를 쥐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입니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을 미리 받아보고 나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는 네. 국회 입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정족수를 판단을 해서 탄핵 표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은 오늘 있을 탄핵안은 이미 가결될 것을 전제로 민주당은 다음 권한 대행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한 압박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십시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랍니다.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처단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 겁니다. 예. 국민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길이 다 정해져 있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확실하게 내란 진압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고 국민의 길이고 국민이 명령하는 길이다 이렇게. 오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대행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최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대행 체제를 떠맡게 된다면 앞으로 잘 버텨라라는 취지로 말씀 들은 걸로 아는데 국무총리가 뭐라고 언지를 하셨을까요? 미리 준비하라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시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자, 야당은 계속적으로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첫 번째 권한대행의 순서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지금 야당에 의해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 다음 순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행여나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또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고요. 만에 하나 또 만약에 탄핵한다 그러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권한 대행의 대행 또 대행의 대행 이런 식의 탄핵이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그 민주당의 현재 어떤 태도로 봐서는 충분히 최상목 지금 현재 기재부총리가 만약에 대행이 된다면 또 탄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서두른 이유는 잘 아신 것처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좀 탄핵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런 좀 강한 압박감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게 과거에 이제 헌법학을 공부할 때 저는 저런 어떤 대행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네. 했는데 진짜 지금 실현되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탄핵을 지금 현재 한덕수 오늘 그 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29번째인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까지 했던 탄핵도 정말 탄핵 사유가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지금 다 제대로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해서 국가 경제라든지 대외 신인도라든지 국가 안보를 정말 혼란하게 했을 때는 저는 대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민주당이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경고합니다. 네.